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새 뭐 북콘서트 엄청 많이 다니시던데. 저희 뉴스타파 재단에서 뉴스타파의 재단인데 거기서 책을 내서 열심히 그냥 회사에서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책보다 더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아쉽죠. 저희 갑자기 한강 노벨상 뭐 경사인데 한강님의 책이 한 30위까지 쭉 다 점령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좋은 거는 사람들이 서점에 한 번이라도 더 가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군 일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보면은 노벨상 얘기 잠깐 한 마디씩 하고 가시죠. 두 꽃이 문학상과 평화상이에요. 그렇죠. 이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한강 수상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저항의 문학을 소설로 표현한 거다 했는데 다 그 5.18, 4.3 이런 것으로 전부 나오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노벨 평화상도 5.18에서 예. 노벨 문학상도 5.18에서 그런 역사적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기정 시장한테 광주 문학상과 저술상을 한번 만들어봐라. 결국 이게 다 한강 작가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일이 다 이어지잖아요. 한강 작가는 그걸 개인적인 관점에서 국가폭력과 인간의 어떤 그 고뇌 이런 쪽으로 좀 풀어내죠. 오케이. 하나 여쭤봅시다. 예. 뉴스타파 이 재단은 후원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후원으로만 운영되고요. 후원으로만. 네. 저도 후원금 내겠습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지금 5만 명 목전에 있는데 한 1,500명만 더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비영리 사업체이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도 안 받아요. 저희 구독자가 133만 명입니다. 근데도 유튜브 수익이 일체 안 받는 구글로부터? 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수익을 받으면 저희 뉴스 컨텐츠 아이템의 광고를 구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삽입을 해서 그건 저희는 안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취재 기자가 한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더 후원이 들어오면 취재 기자를 좀 한 3-4명이라도 더 뽑아서 그럼 좀 제가 프레시안이나 뭐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뉴스타파는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호루라기 재단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예? 호루라기 재단.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메디치 미디어도 이 뒤에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데 책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근데 또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뉴스타파에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좀. 네, 그냥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마디만 더 제가 칭찬을 하자면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이 경랑의 계절을 잘 헤쳐나가서 회복이 되면 한 3년 뒤쯤 한국의 이 국면에서 열심히 일한 기자들,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한 그룹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한 3-4년 뒤에. 실제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노벨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뭐 일부 극우 세력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하자, 일본도 이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일본에 반핵 운동하는 그 단체에다 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유럽의 지성들이 동아시아에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건 절대 핵무장할 생각 갖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준 거는 이제 약간 침소봉대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준 거는 다시 시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그다음에 일본의 반핵 시민단체의 평화상을 준 거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 이후에 동아시아에 핵 자강론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그건 그거고. 네. 예. 우리는요. 네. 이채 양명주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태원, 최상병, 네. 양평 고속도로, 네. 명품백, 네. 주가 조작. 네.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5대 비리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김명관 8개다. 김대남, 명태균, 네. 관저. 비리. 어제 우리가 국정감사하면서 감사원에 집중적으로 한 게 관저예요. 네. 그런데 김대남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일면식도 없다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보좌관이 찾아보니까 김대남이 페이스북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2시간 독대한 사진과 자기 썼죠. 네. 이 강남구청장 예비 후보 때 찍은 사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 명태균 씨 뭐예요? 진짜 역술인이에요? 궁금합니다. 김대남을 말씀드리면 김대남 씨는 저희 뉴스타파가 김대남 씨 발언 중에 그 언론을 시민단체를 시켜서 고발하는 고발은. 언론 고발 사주 그건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고 지금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단순히 대통령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대남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를 할 텐데 김대남이 한 행위들은 대통령실이 한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증거와 증언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남 씨가 뭐 MBC를 고발하게 하거나 한 게 개인의 일탈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다. MBC를 찍어내게 하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 몸처럼 움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를 할 테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명태균 씨 취재는 하진 않았지만 저런 캐릭터의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취재원이에요. 다루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명태균 씨는 기자들을 갖고 노는 타입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연차 어린 기자들은 엄청 휘둘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딸 사진을 올리면서 김재원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불안감의 발로라는 것이고 그 김건희 카카오톡에서 이준석 만나서 들어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 15일에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준석이 징계받았잖아요. 네. 그 성매매 의혹으로 해서 징계를 받고 두문불출할 때 제가 그때 이준석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을 저는 몰랐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준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날 우연찮게도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때 당시 당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녹음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친오빠. 네. 아니요. 저거는 100%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 오빠 지금 다음날 그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만나잖아요. 자기가 그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2년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자기도 처음 봤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의자에 지금 항상 명품백 보면 의자를 포개가지고 다리를 포개서 무릎을 딱 잡고 있잖아요. 의자에 발을 올리고 그 자세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되게 희한한 나를 처음 봤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왔는데 희한한 자세로 앉아서 오빠 우리 오빠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황당해서 기억이 났던 거는 입당 전인데 우리가 국민의힘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김건희가 했고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얘기를 제지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가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랑 얘기를 한 거죠. 김건희 후보자 부인이랑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카카오톡의 만남, 내일 만난다는 그 전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입당 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오빠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오빠 많이 했으니까. 왜냐면 김건희 여사를 한 4차례 정도 봤다고 하던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냥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그 친오빠는 아니죠. 친오빠는 건설 하시는 분, 어머니가 하시던 그 건설사 하시던 분이잖아요.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친오빠여도 문제인 거고. 근데 저기서 오빠는 저건데, 이례적으로 저렇게 그 해명이 당일에 나왔잖아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친오빠라고 나왔죠. 1시간 만에. 저게 어떤 데자뷰가 있냐면 2016년에 저희 JTBC가 태블릿 보도했을 때 그 주에 사과를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2번 했습니다. 사과를.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사과를 왜 하지? 버티면 됐는데 사과를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원래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뭐 뭉개기가 전문인데 지금 이례적으로 그 되게 신속하게 대응이 나오는 거 보면 저러다 스텝이 꼬이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016년 그러니까 우리 그 전 KBS 최경영 기자 있잖아요. 예. 최경영 기자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말한 대로 친오빠다라고 하는데 친오빠는 철없고 무식하지 않다. 그리고 친오빠는 저렇게 나더지도 않고 으스대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친오빠도 문제고 대통령 오빠도 문제예요. 이 정권의 검사 오빠 있잖아요. 네. 이 오빠들이 문제야. 친오빠는 재판 받고 있잖아요. 양평의 그 아파트 그렇죠. 거 예, ESIND라는 그 시행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 또 피해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 친오빠는 굉장히 황당하겠어요.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명태균 씨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카카오톡도 카카오톡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혜경 씨 있잖아요. 그 폭로한 그 책임자. 명태균 씨 그 같이 이런 사람. 그분이 이제 녹음한 파일들이 4,000개가 넘는다는 게 있고 뭐 저희랑도 좀 접촉을 하고 있고 MBC랑 접촉을 하고 여러 언론사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일단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 강혜경 파일이 법사위만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네. 2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할 것이고 뭐 어제 뉴스토마토 나왔지만 여론 조작에 관련한 거 그것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젠가 뭐 하여튼 며칠 전에 57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입수했어요. 그 리스트를 봉 기자님이 제가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름하고 지역하고 안심번호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정보가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책임 당원인지 아닌지 개인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개인 정보가 책임 당원인지 아니라 그 당원의 그 지역 주소 구까지 나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보들이 디테일해서 한번 이렇게 무선 전화로 한번 그 무선 조사로 한번 돌려본 다음에 응답률이 한 3-4%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진성들을 가려낼 수 있게끔 자료가 원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여러 번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샘플링을 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몇 번 돌리면.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래서 뭘 했나 봤더니 그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관여했다는 그 여론조사 기관 뭐 한국 뭐 연구소인가 있잖아요. PNL. 예. 거기 이제 공식 여론조사 업체 말고 본인이 했던 거 김영선 씨랑 만들었던 거. 한국 뭐시 네. 무슨. 거기가 한 11번, 10번 넘게 사법 처리를 받은대요. 조작하다가 데이터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하던 방식으로 명태균 씨가 아마 거기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있고 관여만 돼 있을 텐데 그 회사가 문제가 된 걸 보니 그거를 이제 그 판결문을 저희가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57만 명 당원 명부는 분명히 거기서 윤석열을 지지한 샘플링을 해서 공식 여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보고용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당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외부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차차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탄생과 선거 승리의 과정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 아내가
오늘 명태균 오빠 화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균이 오빠 덕에 빨리 끝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내도 저 압수수색 당할 때 같이 당했거든요. 예. 집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 수사관이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남편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원래 그 정치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압수수색 이후로 예, 지금은 거의 시사평론가 수준의 지금도 이거 아마 보고 있을 텐데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와서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또 한 소리 듣겠지만 아무튼 예. 태균이 오빠, 예, 태균이 형님 화이팅입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어제가 제 아내 사주기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집에서 나간 지 6년 혼자 살았는데 우리 큰딸하고 이제 미국 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절을 하는데 나는 우리 딸하고 한 얘기가 재밌으니까 얘기를 한다. 예. 그러면 페이스북 보고 말이지. 제발 아빠, 엄마, 우리 애들 얘기하지 마라. 혼나게 당해야 돼. 네. 이렇게 오빠가 말이지. 무식한 오빠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명태균 씨를 뭐 선거 브로커 해가지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비하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도둑이 강도 살인한 사람이 신고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 수사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죠. 명태균 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일 텐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꺼내놓고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좀 여론도 필요하다. 이분에 대한 지지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거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네? 민주당에서 개입을 안 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가 예, 아무리 뭐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예, 안심하고 그걸 폭로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예. 그 당연히 제보자로도 민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법사위에서 뭐 명태균 그 김건희 여사와 카톡 가지고도 많이 했지만은 어제는 하나 그냥 글이 저 집중이 됐는데 걸그룹에 예. 어떻게 됐든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예. 봉 기자 부인도 여기 출연시켜라. 잘못하면은 봉 기자보다 더 부인이 유명해지겠어요. 그 명태균 씨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명태균 씨의 모든 것을 잘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몰아요. 딱 구실을 잡아야 돼. 아 저게 민주당이니까 저런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뉴스타파나 JTBC나 MBC나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랬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네. 땅을 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쁜 거냐, 나쁘게 사기를 했느냐 하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10%가 앞서요. 맞아요. 예.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22%가 뒤져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2%만 앞서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57만 명부를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봉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쇠뇌 홍보를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제가 홍준표 대통령 윤석열 대구시장일 수 있다 했더니 어제 그 이제 국회 방송이나 유튜브로 그게 많이 나가니까는 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윤석열이 대구시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대구시를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야 김건희 여사
백담사로 보내라. 그랬다가 사찰이 쓰레기 한치장이냐 취소해라고 항의받던 이번에 두 번째 항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그냥 운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대통령 할 건데 명태균 저놈이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쯤 좀 발언을 시작하면 본인이 피해자로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분이 정치적이고 권력의 속성을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는 나는 대구로 피양 간다 하는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 정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봉 기자님 하나 질문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이제 추가 그 녹취록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윤석열 녹취록도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저번에 제가 이제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과방이잖아요. 뭐 자주 연락하고 그런 사이도 아닌데 그날 점심 시간이 되냐 그래서 점심을 둘이 같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2021년 대선 때 명태균으로부터 김건희와의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었대요. 여러 차례. 명태균이 자랑하듯이 들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명태균, 김건희 파일은 있다. 녹취록은. 아니 그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나가서 해라 그런 거를 왜 당신만 알고 있냐. 했더니 이제 요즘 보니까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 이준석 의원도 지금 명태균과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연락을 자주 하고 저랑 아마 만났을 때도 며칠 전에도 연락을 했어요라고 하던데 이준석 의원이 들었다는 그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본인이 뭐 휴대전화 4대를 포렌식 했다면서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안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 프로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시기를 조율해서 하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을 대놓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그 아크로비스타를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아크로비스타를 지금 줄 상황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근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제가 여쭤본 건 명태균, 김건희 녹취록이 아니라 당사자인 명태균, 윤석열 녹취록이 나오면 사실 게임 끝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스피커폰으로 매일 아침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그 두 부부와 자기가 통화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3자 통화. 네, 그 모든 육성이 다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은 있다. 이준석도 갖고 있다. 이준석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런 게 있다더라. 여러 차례 들어도 왜냐하면 그런 걸 좀 과시하기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그 올해 초 총선 때 그 뭐 절에 가가지고 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심도 깊게 논의된 이유가 그 앞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났던 것이지 처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절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거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명태균 씨의 서치허가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정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아까 봉지호 기자가 말씀한 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기자를 갖고 놀고.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당일에 돌려줬다. 9시간 만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 아니 이해가 안 가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그게 유일할 겁니다. 아니, 당일에 돌려준 거. 제 핸드폰을 보고 너는 어쩌다 나한테 사와가지고 우리는 맨날 며칠 그렇죠. 거의 한 달 만에 돌려주는. 저는 3달 걸렸습니다. 나 한 달 만에 돌려주더라고.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내일 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명태균 씨를 잡아갈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입을 다물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체포해서. 근데 그 혐의 자체가 긴급 체포를 할 혐의는 아니잖아요. 혐의 자체가 뭐 현행범으로 체포할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영장을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에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그냥 불구속으로 할 아니 거야. 그건 뻔하잖아요. 메시지를 준 거죠. 겁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이 대통령 내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딱 이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1시간 만에 친오빠다. 대통령 오빠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제 보면은 몇 군데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좀 아리숭하게 해놓으면서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 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서 봉지욱 기자 댁은 집에까지 가서 압수수색하고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김건희 씨는 또 뭐 저 불기소 처분하고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일 불기소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막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글쎄요. 나오고.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플레이하는 거예요? 중앙일보 어제 기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 아니 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하면 충격이 있을까 봐 사전에 좀 흘려주는 것 같은데 앰플 네. 예방 주사를 놓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면 이건 디올백이랑은 다르죠. 예, 너무 다르고 여태까지 또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진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다 조금 딜레이 홀드를 하고 명태균 특검을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명태균과 김대남을 묶던지 아니면 명태균만 하던지 해서 명태균 특검을 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증거를 또 예를 들면 증거가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뉴스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김대남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데 하도 특검이 많다고 저렇게 하니까 저는 도이치모터스는 분명히 제가 고등법원 서울고법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을 해가지고 물었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은 반부패 부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라고 하겠다. 건의하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국민의힘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장, 공소장을 입력해가지고 징역이 몇 년 나오더라고. 아니 그것은 기소장은 항상 징역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챗GPT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공소장은 어떻게 됐든 일방적인 건데 도이치모터스는 만약 불기소한다. 불기소한다. 하락하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특검으로 가는 가장 특검 가결. 첩경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주시하지만은 명태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 봉지욱 기자나 뭐 JTBC, MBC, CBS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정치권이 민주당이 탁 뛰어들면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근데 그 팩트가 나와야 돼요. 다른 특검들은 이건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김대남에 대해 특히 김대남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극적으로 싫어하고 하니까 명대남 특검을 하면 한동훈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것부터 제가 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명대남 특검하고 도이치하고 김대남 김건희하고 묶어서 하고 그 오늘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실장님, 제 생각엔 이번 주말이라도 그리고 저게 야권 범야권 수뇌부들이 한번 회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게 안 알려졌더라고요. 김대남 씨가 조전혁 지금 후보 오늘 선거일이잖아요. 조전혁 후보가 2020년에 서울교육감 나왔을 때 총괄 선대 본부장이 김대남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김대남과 그 밑에 있는 김웅수 씨라고 둘이 커플입니다. 커플 계속 같이 다니는데 2020년. 2020년에 본인이 강남구청장 나왔다가 그 후보 공천 안 돼서 바로 달려간 데가 조전혁 후보한테 갔는데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본인이 조직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새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체불명의 그 윤석열 지지단체들을 데리고 가서 쇠몰이를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또 조정혁포가 안 되긴 안 됐죠. 근데 이제 그 김대남 씨가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게 내 뒤에는 5만 명의 지지단체가 있다. 거의 이건 뭐 실체도 확인도 안 되고 사무실 가봐야 직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MBC를 고발한다든지 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고발하고 뭐 이렇게 뭐 집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데 그게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행안부가 그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그 단체를 아무 실적도 없는 단체를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 처리가 되게끔 지난해 3월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고 근데 김대남 입장에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김대남 녹취록에서 음성 파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보상을 받아서 갔는데 그 과정도 스스로 황종호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황종호 여사한테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잖아요. 황종호가 지금 강원도 황 사장 아들 황 회장 그 아들. 칠상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 제가 볼 땐 그거 다 필요 없고요. 황종호는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남이잖아요. 네. 황종호는 가족의 수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양자. 그러니까 명태균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윤석열이랑 어디 뭐 차 타고 김종인 만나러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황종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종호가 있을 땐 민감한 얘기도 다 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황종호 가족이. 녹취록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황종호는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엄청난 지금 황태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명대남 특검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언론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오고 밝혀지고 또 그러면은 정치권이 들어가야지 우리 민주당이 지금 들어가면은 아마 봉지욱 기자도 민주당한테 놀아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스타파에서 몇 시에요? 특정 보도를? 지금 편집 중이라고 저희가 이제 언론 취재 그러니까 저희가 매체 작잖아요. 그래서 언론장과 공동 취재팀을 만들어서 한겨레 시사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율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오전에 내자, 오전 9시 뭐 이렇게 하고 한겨레는 지면으로 내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 범야권 그 대표 회담 같은 걸 한번 해서 명대남 특검 같은 걸 시청자 여러분, 뉴스타파 후원합시다. 그래서 좀 기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방송 끝나면은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압수수색 책도 좀 보여주세요. 그 지금 오늘 메디시 같은 큰 대형 출판사에서 못 내서 사실 모든 게 촌스럽고. 좋네 표지. 아니 뒷면에는 이제 압수수색 검증영장 첫 페이지를 왜냐면 이 사람 대부분은 이걸 못 보고 사시는 게 정상이니까 이거 넣었고. 이런 영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뒤에 매뉴얼로 넣었습니다. 넣고 저희가 지난 1년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압수수색 책을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견디기 위한 수단이었기도 했고 우리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라는 결기를 뭐 표현한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용적이었다고 생각해서 압수수색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매뉴얼을 제가 이제 여기다 좀 넣었습니다. 누구나 이 검찰공화국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데 사전에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죠. 얼마입니까 책 한 권에? 이게 18,000원입니다. 싸네. 두께에 비해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가면 다 있죠. 이게 깔린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우리 저 한강 작가님께서 크게 한강 책과 함께 봉지욱 책도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 이 채식주의자 이런 책과 함께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판가의 독서계가 와글와글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저는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봤거든요. 봉지욱 기자가 가지고 나온 것. 저는 기분 나빠요. 왜? 나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압수수색 당할까? 아니 이거는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께 용산에 몇 건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곧 좀 당하실 수 있으니. 그렇죠. 용산에도 좀 봐라. 제가 지금 사전 학습해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봉지욱 기자가 저보다 빠르네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히 감사원, 유병호
맞습니다. 감사위원 이런 분들은 봐야 돼요. 메디치에서 냈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다 청와대 비서관들 앞으로 용산 비서관 앞으로 다 하나씩 보내줄 텐데. 저희가 그 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 행정소송 공개하라고 2심까지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나오면 전부 다 그 저희 뉴스탑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그 대통령실 직원들 다 저희 그 일반 시민들 홈페이지에서 무슨 실, 뭐 민정수석실 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기자단한테도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다 줬었어요. 그때 수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고 이 정권은 도대체 누가 근무한지도 모르고. 아니 그게 최상병 관계로 02-800-7070 이 전화 때문에 다 지금 끝난 거예요. 02-800-7070은 대통령 전화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모른다 하잖아요. 그 김영현 국방장관도 우리가 국정감사에 국방부를 하기 때문에 물어도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없어진 거예요. 봉 기자님, 네. 그 지금 결국 윤석열 후보가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거는 태생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뉴스타파와 5개 미디어 공동 취재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 조작과 댓글 공작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황들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로 형소한 사람 많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어서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제주 부산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첫눈이 내리기 전에 유의미한 보도를 한번 하겠다고 제가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보도는 그거였구나. 첫눈이 내리기 전에 하고 이제 당장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은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가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 특히나 MBC를 고발 사주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언론을 고발 사주한 게 사주라는 거는 시민단체한테 시켰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한 몸인 상태에서 자기가 한 거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해야죠. 그 봉 기자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어. 월요일 날 보도하고 수요일 날 한번 박시타게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모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대남 특검이 지금 현재 명태균 씨 문제, 김대남 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면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구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추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세요. 하여간 그 명칭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명대남 특검. 아니 제가 그 명칭 붙이는 데는 선수예요. 이채 양명주, 김명관, 8대 비리다. 국사찰 정권이다. 그래서 다 어제. 하여간 대변인 명대변이셔. 국민회의가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은 기소하는 거죠. 모든 것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는 국사찰로 이어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유병호 감사위원 그 사람이 사무총장 하면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분이요. 감사원 내부망에다 슬기로운 뭐더라 그 생활 이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늘 얘기한다. 내가 경험하니까 정권 말기에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 당신은 어쩐지 보면은 박지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큰 집 갈 준비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정권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실은 명대남 특검. 언론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정치권에서 좀 마무리 잘 하셔야죠. 아니 글쎄 아직도 지금 더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빠가 검사 오빠는 확인됐는데 대통령 오빠인지 친오빠인지 이것도 관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본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로 해서 영향을 미쳤는가? 네. 어떻게 0.73%를 이재명 후보보다 이겼는가? 여기에 개입됐다고 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 댓글 공작이라는 게 이게 뭐 사실 지금 아예 언론 보도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선 당시에 나왔던 보도도 있었는데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냥 늘상 그러니까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이미지 수천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파시키고 그걸로 유튜브들한테 뭐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보수 유튜버들이 이재명을 비난한 후보를 비난하는 것들을 하고 한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선대본의 주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깊게 보는 게 친오빠냐 대통령 오빠냐 이것도 곧 밝혀지겠지만은 본선에 네. 어떠한 조작과 그러한 공작이 있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예선과 본선에서 다 여론조사 조작과 댓글 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봐야죠. 있었는데 이게 보도할 정도의 취재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냥 기사가 이미 일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실행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이나 폭로가까지 합쳐져야 이게 제대로 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기자. 역사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밝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누가 느닷없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저런 관계, 누가 명태균 씨가 일면식도 없다, 뭐 한두 번 만났다 어쩌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6개월간 매일 전화해서 이런 게 나오겠어요. 네. 다 나와요. 절대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진짜 뉴스타파 예. MBC나 CBS나 JTBC, 예. 오마이뉴스, 예. 한겨레 이런 데 경향 이런 데를 잘 보고 이런 있는 판을 깔아주는 또 메디치 그렇죠. 미디어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예. 태균이 오빠를 많이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명대남 특검을 만들 때 이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명태균 씨와 김대남 씨의 진실한 증언에 대해서 뭔가 보호 조치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뭐 동접자도 지금 한 1000명 넘었나요? 1138명. 다음 주에 또 요 형식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아마 수요일 날 재판이 있으시다고요? 재판 화요일이네요. 오케이. 수요일 날 그러면 9시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시고 뉴스타파 및 다른 매체들의 그 월요일 날 그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해설을 한번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해남 배추. 네, 고맙습니다. 해남 배추.